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영상인데, 나르시스트가 어떻게 에고이스트를 긁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 삼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스트의 특징 중 하나가 상대방을 비교하고 비하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거의 되게 대중 없이 수시로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컨디션이 좋고 회사 일도 바쁘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딴지를 걸지 않거나 이제 둘이 사이가 좋거나 그러면은 크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자기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극도로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잘 들어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거 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한다든지 하면은 바로 이제 분노하면서 긁어요. 아니면은 계속 이제 좋은 사이가 계속되고 있다 보면 약간 매너리즘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살 긁는데 이 어떻게 긁어서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인 방법을 이끌어내고 자기가 우월감, 에너지를 얻는지 제 경험 삼아 말씀드릴게요. 음, 이 사람과 저와 이제 처음 알기 시작했을 때부터 상대방을 긁지는 않아요. 뭐 처음 그랬다간 바로 자신은 떠날 것이라는 거 아니깐요. 보통 이제 처음에 나르시스트가 상대방을 이상화하는 단계가 있죠. 아, 너는 나의 이상형이야. 너무 마음에 들어. 너 너무 좋아해. 막 이런 러브마밍을 하면서 이상화 단계를 거친 후에 상대방이 나한테 좀 넘어왔다라는 시그널을 보이게 되면은 그제서야 나르시스트들도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들이 바보는 아닌 이상 본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긁거나 하면은 떠날 걸 알잖아요. 뭐 미친놈이 하고서는 떠날 걸 아니까 자기네들도 두뇌가 있고 충분히 똑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부터는 그렇지는 않는데, 이제 이상화 관계가 끝나고 이제 이 사람이랑 슬슬 지겨우니까 그 인정하고 칭찬받는 것만으로는 이 채워지지 않는 또 나르시스트의 부정적인 에너지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긁기 시작을 해요. 저랑 연락하는 나르도 본인 보통 아니고 제정신 아닌 거 알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전에 만났던 여성들도 1차적으로는 무조건 예뻐야 하고, 두 번째도 첫 번째랑 동일한 수준으로 자신을 받아줘야 연애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건 당연 뭐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통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쁜 여자 좋아하고 그리고 성격이 좀 세거나 하면은 자기를 어느 정도 받아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후에 이제 이 나르시스트 보면은 저랑 만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다 봐요. 그냥 집안도 보고 학벌도 보고 이것저것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팩폭을 해줬어요. 너 성격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라고 얘기했더니만 뭐 또 별 부정은 하진 않더라고요. 알고는 있으니까 자기 제정신 아닌 거. 이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화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적당히 잘해주고 연락도 꼬박꼬박 잘 하면서 상대방을 관찰을 해요. 나르시스트가. 그러다가 자기 바운더리 안에 어느 정도 들어왔다 싶으면 그때부터 또 비교와 비하가 시작되죠. 근데 그 긁는 게 되게 원초적이고 유치해요. 어떠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비교나 비하도 들으면 기분 나쁜데, 그냥 초딩 수준에 자기가 막 이게 더 나아, 뭐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잘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인 돼서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요? 내가 너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사회에 나와서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주로 외모랑 재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비하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 외모가 어떻다느니, 뭐 재산이 어떻다느니, 학벌이 어떻다느니. 아니 본인이 여성을 보는 가치들 중에서 외모가 제 1위라고 했으면은 제 외모가 별로면 애초부터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되게 칼 같더라고요. 보면은 사람들 나누는 기준이 왜 안 만났으면 됐잖아. 그럼 왜 처음에 왜 이상화 단계를 거치냐고. 예쁘고 마음에 들고 하면서 이게 이미 서류 통과가 됐어 만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까는 거예요. 전 제 외모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보면 그냥 무작위로 까는구나. 그리고 제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갖고 있는지 서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연봉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얼만큼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제가 어떤 곳에 살고 있고, 사는 곳 동네는 알고 있긴 하지만 그걸로 추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연봉도 모르고 재산도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뭐 아무렇게나 얘기해요. 지금 제가 카톡 올린 거 보면은 너 이 5억도 없냐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인의 통장 잔고를 저한테 보여준 적도 없고, 말로만 강남의 아파트를 부모님이 사주셔서 증여세를 많이 물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자기 건보료가 저보다 3배가 많다, 뭐 연봉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물론 뭐 검색을 해봐서, 서로 회사는 아니까 검색을 해봐서 알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게 제 연차랑 정확하게 모르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까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면서. 뭐 자기가 느끼기에는 더 부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나르시스트들이 또 계급을 많이 나누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는 그래 보이나 보죠. 근데 제가 아는 진짜 부자들은 굳이 이런 것들 나불나불 얘기 안 하고 다니지 않나요? 저는 그 정도로, 물론 부자는 아니고 그냥 서민일 뿐이고, 돈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아등바등 많아서 굉장히 우월하고, 적어서 거지 같아 이렇게 살진 않거든요. 없으면 덜 쓰면 살면 되는 거고, 그래도 충분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런 외모라든지 재산을 중요시하니까 타인들도 자기와 같은 정도로 그런 가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저랑 연락하는 나르는 외모와 돈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피부과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고, 한 달에 2번은 꾸준히 가더라고요. 저는 아직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일 때문에 가본 적은 있긴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관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을 때, 만나기 전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주말에 뭐 하냐 하면 뭐 피부과를 간다, 막 2주에 한 번씩 간다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너 나보다 예쁜 거 아니냐고 하니까 웃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봤을 때는 하얗고 약간 찹쌀떡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요. 뭐 키도 크고 멀쩡히 생겼는데 제가 막 좋아하는 외모는 아니었고, 근데 본인은 만난 첫날부터 자기 잘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런 얘기 한 거 처음 봐서, 보통 연예인들도 잘생겼다고 하면 아니에요 막 이렇게 겸손 떠는데, 자기가 잘생겼다고 얘기해요. 뭐 저는 제 타입도 아니고 무슨 뭐 못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여기부터 좀 약간 나르시스트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 얘기는 많이 해요. 돈이 뭐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하니까 그거 간과할 수 없고, 저 또한 뭐 경제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면서 이런 류의 얘기도 종종 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지적 호기심으로 물어본 것도 저보고 돈 욕심 많다 그래요. 자기가 많으니까 저한테 그런 거 투자시키는 거겠죠? 사실 저는 명품도 잘 모르고 솔직히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연락하는 나르는 자기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집에도 돈이 많고 이런 얘기를 자랑하면서 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돈도 많고 그렇게 상류 계층이라면은 교육도 잘 받았고 사랑도 잘 받았을 텐데, 내가 귀한 줄 알면 타인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보여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다 저런 나르시스트로 성장되었는지 제가 그냥 추측해보건데 부모님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와는 사이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았대요. 아버지가 좀 강압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되게 센 캐릭터이고, 근데 어머니는 되게 이제 잘해주시고 온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셨다 하는데, 이 친구가 겉으로는 막 되게 세게 얘기하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소심하고 내향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많은 사랑들이 괴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균형이 되지 않은 거지. 부모로 받았던 사랑의 균형이. 제가 좀 몇 년 전에 발달 심리학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일본 소설을 읽었을 때 미야베 미유키의 모방범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영유아 때 교육, 부모님으로 받았던 사랑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인성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양육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인성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이상한 인성이라면 차라리 재산이나 집안이 덜 좋아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사랑 듬뿍 받고 자라서 남에게도 그만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요. 제가 아직 이 친구를 짧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나르시스트는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 표현을 잘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르시스트는 상처받은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꾸밈없이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잖아요. 그건 아닌 거 보니까 좀 더 관찰이 필요하고 다음번에 만나면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랑 얘기를 이런 뭐 주식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제 정세에 대한 얘기는 그냥 지식적인 면은 잘 얘기가 되는데 이런 감정적인 얘기는 잘 못하더라고요. 이런 걸 불편해하고 자기가 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좀 어떻게 이끌어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외모와 저의 재산 이런 걸로 긁었을 때 제가 좀 발끈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하는 반응을 제가 그대로 해줬던 거죠. 그걸로 이제 에너지를 얻은 거고 그랬더니만 다음번에 또 그것들을 써먹더라고요. 이것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 카톡에 너 이번에 패턴 내가 읽혔으니까 더 이상 안 먹혀 했더니만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또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이제 저는 이미 그가 나르시스트인 걸 알게 되었고 그 아이가 제 에너지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 더 이상 감정적인 동요가 안 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너 또 그런 거 뻔한다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진 않아요. 다음번에 무엇을 얼마나 또 유치하게 긁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 이왕이면 좀 참신한 소재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고 좀 긁혀보게. 어떤 나도 몰랐던 나의 그런 부정적인 면을 발견해서 하는지 그것도 좀 팩트에 기반한 얘기였으면은 저도 제 자아 성찰이 될 테니까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유치하고 팩트가 아닌 것들 근거 없는 것들 얘기하니까 좀 시들한 것 같아요. 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데 계속 관찰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나르시스트 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찾아보고 하니까 이제 뻔히 보이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이 나르시스트들이 사실이 들통났을 때 혹은 긁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